심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38번째 심리학자 이야기는 밀튼 에릭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을 위한 최면이라는 것을 개발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분석가입니다. 에릭슨은 1901년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고 네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서 자라났고 고등학교 졸업한 직후인 조금 늦은 나이인 청년기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로 인해서 에릭슨은 그 당시 치료받지 못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었던 그 당시의 고통에 대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이 과정을 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즉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정신이란 것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연구하게 된 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그가 그 소아마비를 극복하는 그 이후에 명상의 상태로 스스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의식을 갖게 되고 현실로 돌아오는 그 훈련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는 아주 가벼운, 우리가 느끼기 힘든 가벼운 진동 상태에서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느끼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난청이었고, 난청에 대해서는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정신과 의사로서의 개원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또 소아마비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서 1953년 이후에 그는 다시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는데, 그때는 심한 근육 파괴와 근육통, 관절통이 동반되었다라고 해서 전신에서 오는 통증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때 그는 부인인 엘리자베스와 함께 이미 8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한 번의 극복 경험이 있어서인지 그 당시에는 매우 큰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컨트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가 두 번째 고통에서 현실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첫 번째의 소아마비의 그 극복 과정, 고통에서 명상으로 넘어가는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혼수 상태와 의식의 상태를 스스로 조절해서 운영하는 그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1957년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적 최면 미국 학회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한테 중요한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멋진 신세계라는 유토피아 소설을 쓴 작가 아돌루스 헉슬리를 만난 것이 해당이 됩니다. 에릭슨은 최면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최면 기술을 이용해서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다룰 수 있고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주력했습니다. 최면사들이 보통 환자에게 하는 말, 이제 당신은 깊은 최면에 빠질 것입니다. 어떤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라고 이끄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아주 그 몸에 배인 그 최면의 기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 에릭슨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채로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수료하면서 내 무의식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나는 알고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턴 에릭슨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